여러분, 혹시 마피아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뭔가 연기가 자욱하고 다크한 분위기를 풍기는 영화 대부나 언터처블의 알 카포네 같은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그런 마피아가 아닌데요. 바로 미국 실리콘밸리 마피아입니다. 한때 페이팔 출신들이 회사를 매각한 후 다시 창업을 하며 테슬라나 유튜브, 링크드인, 팔란티어 같은 지금의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들을 소위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제는 팔란티어 마피아라는 새로운 집단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다시 새로운 창업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실리콘밸리의 마피아 이야기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엑시트하고 나면 그 과정에 함께했던 창업가들이 끈끈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다시 새로운 창업에 도전하는데요. 이들은 엑시트를 통해 확보한 막대한 자금에 허허벌판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낸 강력한 실행력과 탁월한 경영 능력을 더해 또다시 새로운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내죠. 이처럼 한 번의 성공으로 멈추지 않고 소위 연쇄 창업을 통해 오늘날 미국 기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탄생했는데요. 1998년 설립된 페이팔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처음 선보이며 온라인 거래 판도를 뒤집었죠. 빠르게 전 세계 온라인 결제 시장을 장악하던 페이팔은 설립 약 4년 만인 2022년 당시 하나 약 1조 8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이베이에 성공적으로 매각되었죠. 이 매각을 통해 당시 페이팔 출신들은 막대한 부를 손에 넣었고 이 돈을 종잣돈 삼아 각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죠. 그렇게 탄생한 회사들이 바로 오늘날 이름만 들어도 모두 아는 테슬라나 유튜브, 팔란티어, 링크드인 같은 기업들인데요. 페이팔 출신들의 연이은 성공에 당시 실리콘밸리는 이들을 페이팔 마피아라고 칭하며 주목했죠. 그들은 막강한 실행력과 경영 능력에다가 탄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페이팔을 통한 자본까지 합쳐지며 재능 있는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끌어당겼고 그렇게 지금 미국의 21세기 기술혁명을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 페이팔 마피아의 핵심 인물이었던 피터 틸, 그는 다른 동료들과 다시 전혀 다른 방향의 회사를 만드는데요. 바로 팔란티어라는 기업이죠. 팔란티어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고객이 테슬라나 유튜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부터 민간이 아닌 미국 군부대나 CIA, FBI를 주요 고객으로 삼았죠. 당시 미국은 빈라덴의 9.12 테러 직후로 국가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최우선 과제가 된 시기였죠. 실제로 CIA의 벤처 캐피털인 인큐텔은 이 팔란티어에 직접 투자했다는 사실은 이 회사가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 국가 안보라는 거대한 영역에서 태어난 존재임을 여실히 보여줬죠. 사람들은 이런 피터 틸을 두고 실리콘밸리의 이단아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독특한 기업 팔란티어는 아주 강력한 경영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포워드 디플로이드 엔지니어링인데요. 다른 회사의 엔지니어들이 쾌적한 사무실에 앉아 코딩할 때 팔란티어 엔지니어들은 컴퓨터 한 대만 들고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나 알래스카, 스코틀랜드 같은 유전으로 파견되었죠. 이들은 현장에서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죠. 이처럼 마치 전장에서 단련된 군인들처럼 이들의 극한의 환경에서 혁신 DNA를 이식받았는데요. 이 경험이 팔란티어 출신들이 회사를 퇴사한 후 창업 전선에 뛰어들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열악한 자본과 인력 안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죠. 이런 독특한 문화 덕분일까요? 팔란티어 출신들은 무려 350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만들었고 그중 12곳의 기업이 1조 원이 넘는 기업으로 평가받는 일명 유니콘 기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팔란티어를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사관학교이자 페이팔 마피아를 이어 팔란티어 마피아 세대가 부상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의 창업은 단순한 앱이나 서비스 개발에 그치지 않는데요. 방위산업 분야의 AI 및 자율 시스템을 개발하며 실리콘밸리의 로키드 마틴이라 불리는 안드릴 인더스트리스를 필두로 공공안전 분야의 AI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며 유니콘이 된 페레그린 테크놀로지스 등 팔란티어 출신들은 빅테크 기술을 군사, 공공 분야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죠.
페이팔 마피아 출신들이 지난 20년간 실리콘밸리의 역동성을 불어넣었듯이 그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팔란티어 마피아들이 앞으로의 20년을 책임질 혁신의 바람을 미국에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들이 마피아로 불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들만의 강력한 네트워크 때문이에요. 팔란티어 출신들은 전용 메신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팔루미 VC라는 전용 투자사까지 만들어 동문 기업에만 투자를 하고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팔루미 VC는 새로운 창업자가 나오면 동문이 채용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내부 생태계를 형성한다고 해요. 이처럼 끈끈한 유대관계를 통해 그물망처럼 확장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페이팔 마피아의 뒤를 잇는 새로운 팔란티어 마피아가 탄생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페이팔 마피아의 핵심 인물이었던 피터 틸. 만약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거대한 비전을 통해 대중을 사로잡으며 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무대 위의 전사 같은 CEO라면 피터 틸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타트업, 벤처, 그리고 국가와 정치를 연결하며 권력을 설계하기에 그를 조용한 건축가라고 부르고 있죠. 이러한 피터 틸의 막강한 네트워크는 이제 백악관의 핵심 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2기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차관이나 AI 및 암호화폐 총괄, 덴마크 대사 등 주요 요직에 피터 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물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죠. 2016년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며 정치 무대에 발을 들인 피터 틸은 이제 단순한 킹메이커를 넘어 이제는 자신의 인맥을 조용히 미국 행정부에 채워넣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팔란티어 마피아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실리콘밸리가 왜 여전히 세계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불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인데요. 페이팔 마피아에 이어 팔란티어 마피아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창업 집단이 등장하며 기존의 거인들을 흔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역동적인 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실리콘밸리의 힘이자 미국이 여전히 전 세계 기술 패권을 쥐고 있는 이유겠죠. 미국에서는 이런 창업 집단을 통해 낡은 권력이 물러나고 새로운 피가 수혈되는 자연스러운 기업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팔란티어와 함께 일했던 또 다른 인재들이 어디선가 퇴사 후 창업을 준비하고 있을 거고 또 다른 마피아 집단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난 20년간 장수한 대기업이 많지만 역동적인 신규 스타트업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미국 포춘 글로벌 500에 오른 한국 기업들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죠. 삼성이나 현대차, LG, SK 등 2005년에 현재의 대기업들이 2025년에도 여전히 이 순위를 포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과거의 대기업은 여전히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반면 미국을 보면 엑슨모빌이나 GE, MSCT은행 같은 미국의 1위부터 4위의 대기업 시가총액 기업들이 지금은 엔비디아나 MS, 애플, 아마존 등 당시 2005년에는 순위조차 오르지 못했던 기업들이 새롭게 다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이들의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한국 전체 기업을 합친 증시 전체 시가총액과 맞먹을 정도로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어찌 보면 표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부족했고 기업의 생태계의 역동성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숙제를 남기는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의 마피아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생각거리를 던지는데요. 단순히 성공한 창업가나 기업들을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는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을 격려하는 문화, 그리고 성공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탄탄하고 깊이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로를 다시 키워주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다른 나라에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초현실 기술 혁신이 가능해지고 있죠. 한 기업에서 태동된 성공 경험이 그 기업 안에서 갇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스타트업의 자양분이 되어 다음 세대 기업들을 탄생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대기업 몇몇이 경제를 이끄는 구조를 넘어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주축이 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도 K-마피아가 필요한 시점이죠.
단순 학벌이나 지연을 넘어 함께 성장하고 성공을 공유하는 동지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K-마피아 탄생을 통해 멈춰 있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